한 번 더 말하지. 네가 아는 모든 걸 말해. 어제 푸아송 마을 근처의 고대 유적에서 세 개의 석판을 찾았는데 그것에 대해 아는 게 없나? 뭐야, 신문하는 것도 아니고 난 모르는 일이야. 근데 방금 오래된 유적에서 찾았다고 했지? 그래, 그게 너에게 묻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언이라고. 두 번째 석판은 전대물의 신 에게리아가 마치 죄를 시인하듯 하늘섬을 향해 무릎 꿇고 있는 그림이었지. 그것에 대해서도 모르나? 몰라. 한 번 더 묻지. 난 석판을 통해 물의 신 에게리아가 모종의 사건 때문에 사죄하거나 죄를 시인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건 너밖에 없을 텐데. 신들도 저마다 비밀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전대는 전대고 나는 나라고. 모를 수도 있지. 조급한 건 알겠는데 미안하지만 난 정말 너한테 해줄 말 없어. 프리나, 이렇게 된 이상 말할 수밖에 없겠군. 네가 온갖 세력의 힘을 빌려 뭔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다. 이런저런 흔적으로 볼 때 넌 분명 몰래 예언에 관한 걸 조사하고 있어. 물의 신으로서 예언을 조사하는 건 이상할 게 없지만 넌 에게리아의 비밀을 모른다 말했고 조사 결과도 공유하지 않았다. 이건 매우 이상하지. 넌 보이는 것처럼 가볍거나 우매한 자가 아니야. 그런데 네 행동은 그와 모순되어 있어. 너는 내가 남몰래 조사하고 있다는 거 내게 물어도 날 의심해도 소용없어. 네가 나보다 아래인 최고 심판관이니 신은 날 믿기나 해. 너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어차피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 일에 대해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곧 오페라하우스 공연 시간이네. 그럼 안녕. 프리나는 우리가 문과에 있었던 걸 몰랐던 걸까? 겉으론 웃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듣든 말든 상관없다는 건가? 밖에서 제법 오래 기다리신 것 같군요. 눈치챘어? 프리나는 우리 무시하던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더군요. 대화는 실패했습니다. 더는 사태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대화는 기본적인 소통 방식인데 어째서 그걸 거부하는 걸까요? 관련 인사들은 모두 프리나가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문제는 태도지요. 부득이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 프리나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부득이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줘야겠군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판을 마주하고서야 진실을 드러내죠. 어쩌면 물의 신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프리나는 심판을 여러 번 봐온 데다 질문을 잘 회피하잖아. 기회만 되면 요리조리 피해가는데 어떻게 테러를 막지?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어떻게든 힘을 모아야겠죠.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런 일엔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건 예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프리나에겐 가혹할 겁니다. 하지만 폰타인이 위기에 처한 지금 신이 가진 정보는 너무나도 중요하니 시도해 볼 수밖에요. 우리를 도울 사람이 있을까요?
거지? 그나저나 이런 데 숨을 생각을 하다니 대단한걸. 푸아송 마을은 막 재난을 겪어서 텅 비었으니까 모여서 회의하기에 적합해. 이 마술사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옆에 앉아서 차를 마시네. 가족이란 같이 모여 앉아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이런 곳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걸? 너도 한잔할래?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면 발언할 사람을 임의로 뽑을까요? 넌 어때? 네? 그건 싫어요. 그럼 이분은? 전 배의 분위기를 심판청처럼 바꿔버릴지도 모릅니다. 봐봐. 그러니까 진행은 이곳의 보스인 바로 나비아가 하는 게 맞지. 이제 다들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겠지? 서두가 너무 길군. 그렇긴 하네. 쉽게 말하자면 우린 우리의 친구인 여행자의 초대로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 여기 모인 거야. 구체적인 목표는 각자의 힘을 모아 일련의 함정을 만드는 거지. 재미있을 것 같네요. 사실 함정이란 단어는 클로린드가 말한 거야. 급하게 나오느라 말을 좀 빌렸어.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본인이 직접 말할 거야. 다들 박수! 네가 한다고 하지 않았나? 에이, 네 일은 사람들 앞에 서서 발언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 이참에 연습 좀 해봐. 나중에 직장에서 멋진 말로 상사의 눈에 들지 누가 알겠어?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상사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힘내시길. 그럼 다들 사냥해 본 적 있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프레미네랑 바구니와 나뭇가지로 토끼를 잡은 적이 있어요. 리넷은 맞다. 그날 몸이 안 좋아서 같이 못했고요. 잠수하다 물고기를 몇 마리 잡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나요? 둘 다 진짜 사냥은 아니네. 들어봤을진 모르겠지만 한때 폰타인에는 그림자 사냥꾼이라는 팀이 있었어. 그들은 사냥꾼이라 불렸는데 사냥감은 동물이 아닌 고대 레무스 왕조가 남긴 온갖 마물들이었지. 이제 폰타인엔 마물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림자 사냥꾼도 점차 사람들 틈에 섞여 그 힘을 다른 데 쓰게 됐지만 그들이 폰타인 사람에게 남긴 독특한 사냥 방식이 있어. 그건 바로 미끼, 제동기, 구속장치로 이루어진 함정이야. 때론 사냥감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처리기계를 쓰기도 하지. 여기서 질문. 모두가 함께 함정을 만들어야 한다면 너희는 어떤 구조의 함정을 택할 거지? 전 역시 바구니 구조의 함정이 좋아요. 비둘기나 토끼는 미끼에 끌려 스스로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저희 셋이 일을 할 때처럼 약간의 수단이 필요하죠. 저흰 나름 업계의 실력자라 할 수 있으니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예요. 푸아송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킬 때 쓴 그 방법 말이야? 부하들이 네가 우는 아이에게 마술을 보여줬다고 하더라. 맞아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그 일대의 정보도 수집했죠. 전 니니만큼 대단하진 않아서 안정적인 방식을 선호해요. 물속에 미끼를 넣어 놓으면 물고기들이 손이 닿는 곳까지 다가오는데 그 느낌이 좋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물고기를 잘 잡는 법이지. 평정심은 중요하다고. 난 이 두 신사의 조수 역할을 할 거야. 고양이는 발톱을 감춘다는 거군. 난 장치동물을 쓸 것 같아. 아버지께서 태엽 다람쥐나 쥐 같은 걸 사주신 적 있는데 숲에 놔뒀더니 다른 동물들이 다가오더라고. 클로린드도 그거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너도 있었나? 확실히 좋은 방법이지. 위장만 완벽하면 동물들이 알아서 함정 안까지 따라오니까. 느비에트님은요? 전 관련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군요. 잔재주나 계략 대신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편이니 그럴 만도 하네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커다란 함정을 만든다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길 바라시나요? 효과적이면서도 과도하게 사냥감을 해치진 않았으면 좋겠군요. 부드러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애로우시네요. 그럼 구속장치와 처리기계 설계가 문제인데 일격에 처리해야 하는 사냥감에겐 가장 강력한 처리기계를 사용하고 잘 보호해야 하는 사냥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째서? 사냥감을 죽이지 않고 제압할 수 있어야 최고의 사냥꾼이라 할 수 있으니까 죽음과 삶은 종이 한 장 차이지. 그러니까 다 같이 사냥을 하자는 건가요? 이런 비유를 할 줄은 몰랐는데 제법 일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포획과 처리가 사냥감에 대한 심판이라면 우리가 하려는 일과 얼추 비슷하군요. 높은 곳에 앉은 신을 심판하려면 사냥을 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재미있게는걸요? 법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법을 알아야 해. 법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법을 알아야 해. 이 며칠은 정말 바빴어. 할 일이 회의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 다들 기운이 넘치던데?
적어도 다들 당황할 줄 알았는데, 아니, 물론 당황하는 사람이 있긴 했지. 솔직한 프레미네만. 근데 나머지는 그냥 살짝 놀라는 정도더라. 나? 모르겠어.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성공할 거라고 믿어. 왜냐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믿음직스러워도 내겐 네가 최고니까. 히히. 응? 너 방금 차 따랐어? 나 왜 몰랐지? 그럼 저건 뭐야? 못 보던 찻잔인데. 긴장하지 마. 난 그냥 너희랑 같이 차를 마시려고 조용히 있단 것뿐이야. 아무도 없는데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 참으로 이상한 묘사지만 정말 재미있어. 너희는 정말 재미있는 콤비야. 그런 재미있는 너희가 방황을 하다니 습관은 참 고치기 힘들다니까. 결국 너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러 올 수밖에 없었어. 나야 뜨거운 마음에 자발적으로 친구 제자의 의뢰를 받으러 온 손님이지. 맞아, 앤이야. 친구들은 나더러 이렇게 소개하라고 하더라고. 세상을 떠도는 마녀라고. 예언이라. 이루어질 거야. 그럴 수가. 그럼 막을 수는 없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라 불러. 운명은 별 하늘에 각인되어 있는 거라 쉬이 바뀌지 않지. 뭔가 떠오른 모양이네. 예언이란 신의 눈으로 본 미래를 뜻해. 그렇다면 신의 사각지대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진 않을까?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이 신이 본 운명과 다르진 않으려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같이 엄청나고 무서운 말들이잖아. 너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 어떤 게 무관한지, 어떤 일에 반드시 네가 나서야 하는지 말이야. 티바트의 미래와는 상관없이 결국 널 이끄는 건 운명이야. 넌 네가 할 일을 하면 돼. 맛있는 차 고마워. 그럼 오늘의 티타임은 이만 끝내자. 목소리가 사라졌어. 응? 무슨 말소리가 들리는데? 좋아, 내가 나가볼게. 뭐라는 거야? 네가 방금 일어나서 문구적거릴까봐 내가 나가는 거거든? 돌아오자마자 입실하는 소리를 듣다니 시끌벅적하고 좋네? 뭐나? 그럭저럭 스팀버드에 간담회에 다녀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었어. 폰타인 사람 모두가 비관적인 건 아니더라? 가만히 있지 말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자는 기자도 있었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지. 혹시 그 기자 분홍색 머리 아니었어? 맞아, 샤를로트 씨야. 너희도 아마 알걸? 참 대범한 기자더라. 난 샤를로트 씨의 생각을 지지해. 예언이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겨우 몇 마디 때문에 삶이 제한되는 건 좀 그렇잖아? 맞아.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네. 참, 지난번에 약속했던 거 내가 해보긴 했는데 헬만과 연락하는데 실패했어. 오늘 밤에도 시도해보겠지만 너희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 뭐?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신에게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했는데 겁도 없나 봐. 대부분은 신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야 마녀회의 일원이니까. 애니라는 이름의 마녀라면 할망구가 몇 번 말한 적 있어. 방향감이 좋아서
길 잃은 사람을 인도하는 걸 좋아한다더라. 하지만 직접 본 적은 없어. 아직도 살아있다면 나이가 제법 많을 거야. 할망구도 몇백 살인데 그보다도 더 오래 살았거든? 마녀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섭네. 다들 엄청 건강한가 봐.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지. 게다가 그쪽에서 널 찾아온 거라며? 네 문제가 흥미가 생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 보네?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 너무 모호하지? 아마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하려던 걸 거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기회인지, 언제 오는 건지 말 안 한 걸 보면 지금의 네가 알아선 안 되는 일인 걸까? 여행자, 페이몬, 너희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답답해서 뭐랄까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달까. 나도 위기가 느껴져. 자주 운명을 보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건데 경험상 운명은 흔들리는 법이 없어. 그래도 난 기적을 기대하고 믿을 거야. 점성술은 일정한 데다 이상적이지만 운명은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 정말 잔혹하지만 때로는 아름답지. 애는 이런 사실을 전하려던 걸지도 몰라. 믿음을 잃지 마. 눈앞에 보이는 게 최종 결과는 아니니까. 나도 방관할 생각이었지만 안 되겠어. 헛수고일지라도 모두를 돕고 싶어. 마지막까지 발버둥치지 않으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 모나 말이 맞아. 나 좀 봐. 또 점성술의 의미를 늘어놓고 있었네. 정말 미안해. 전문 분야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럼 난 일단 가볼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다행이네. 너도 나처럼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거라고 믿어. 아마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거겠지? 모나가 한 말을 들으니까 어쩐지 마음이 시려. 감동적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 여행자, 나 산책이 하고 싶어졌어. 우리 나가자. 폰타인 성으로 가보자. 우리가 자주 지나는 곳들 있잖아. 법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법을 알아야 해. 어떤 장사를 하든 시대를 따라가야 하지.